전문적인 물류 서비스가 필요할 땐 로지브릿지를 검색해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류 프로세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륙 운송, 그 다음에 선적, 해상 운송, 다시 도착항에서 하역, 다시 수입국에서의 내륙 운송, 이런 모든 물류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역의 마지막은 뭐죠? 통관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출입통관, 수출통관과 수입통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물건을 다 받았는데, 컨테이너를 열어보니까 물건이 뭐 깨졌다, 물에 젖었다, 뭐 썩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데미지가 날 수 있어요. 이런 데미지에 대해서 클레임을 제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클레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역 규범과 수출입 프로세스는요, 1번 무역 규범의 개요, 두 번째는 프로세서 흐름의 이야기, 세 번째는 성공적인 무역을 위한 가이드를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맨 위에 기본 계약이 매매 계약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역이라는 건 딴 거 없어요. 똑같아요. 국내 거래하고. 그냥 매매예요, 매매. 근데 외국 기업이 거래하는 거죠. 그렇죠? 요즘은 이제 B2C가 있어가지고 개인도 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매매 계약이 주다. 이 매매 계약은 결국은 이제 세일즈 컨트랙트 또는 퍼체이스 오더라고 그래요. 구매 주문서. 이 계약은 중고하는 게 중고법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법률에 의한다. 또는 CISG. 여러분들이 국제 물품 매매에 관한 유엔 협약이 바로 CISG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코텀스. 아까 얘기했죠? 어떤 인도 조건, 가격 조건. 이것이 바로 인코텀스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요 밑에 이제 부수계약이, 여러분들이 운송계약 있죠? 우리가 해상운송을 하면 뭐가 나와요? BL. 그럼 이제 헤이그, 비스비룰, 함부르크, 쿨, 로테르담 이런 거 있죠. 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죠? 바르샤바 협약이 있습니다. 1929년. 그렇죠? 그 다음에 보험을 들어야 되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영국 해상보험법이 중고법이에요. MIA, 그렇죠? Marine Insurance Act. 그 다음에 협회 적하약관. 우리가 보통 기업에서요, 수입품에 대해서 보험을 부과한다. 이럴 때 ICC A로 부과할 거냐, B로 할 거냐, C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게 나중에 클레임에서 결정적인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금 결제는 아까 말씀드린 신용장 통일 규칙이 바로 UCP 600입니다. 그 다음에 추심 방식으로 한다면 뭐 URC 522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된다. 우리나라는요, 수출입 관련 법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죠? 대무역법. 기본법이죠. 그 다음에 외국인 거래법. 이거는 이제 돈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대금 결제. 그렇죠? 여러분들이 몇만 달러 이상은 한국은행장한테 신고해야 됩니다. 이해됐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런 돈을 주고받으니까 당사자 간에도 받지만 당사자가 아닌 사람한테 주고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금액에 따라서 또는 환칙이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거를 어떻게 규제하느냐. 그래서 외국인거래법. 그 다음에 이제 통관에 관련된 거는 관세법이에요. 여러분들이 관세를 어떻게 부과합니까? 과세 표준이 있다. 이것은 CIF 기준이다. 그 다음에 징수를 어떻게, 감면 어떻게 하냐. 환급, 수출 환급은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통관 보세제도. 여러분들이 보세제도 들어보셨죠? 우리가 해외 직구할 때 세관 검사장, 이 인천에 있잖아요. 그런 세관 검사장이 바로 보세제도예요. 또 CY, CFS. 그 다음에 이제 보세 운송. 그 다음에 나머지 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60개 됩니다. 우리나라의 무역과 관련된 법령이 한 60여 개 돼요. 이런 개별법에서 또 규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외 직구를 통해서 전자제품을 수입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개 안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이걸 사업용으로 만약에 판매한다 이러면은 인증을 받아야 돼요. 뭐 전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인증을 받는다. 또는 약사법.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아요. 총포 도검류에 관한 법.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출입을 지원하는 각종 법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법이나 국제협약, 규약이나 규칙이 있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은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법률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계약에 원용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무슨 말이냐? 셀러와 바이어, 즉 수출자와 수입자가 이러한 국제 협약이나 규칙을 적용하기로 약속을 한다면 규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계약서는 비엔나 협약에 준거한다. 이러면 거기에 따라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말하는 이 가격은 FOB, US 달러 10만 달러. 이것은 인코텀스 2020 조건에 따른다. 이러면 인코텀스 2020에 그 규칙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ICC,
국제상업회의소죠. 거기서 이런 거를 매년 발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대금 결제에 대해서는 우리 신용장으로 하자. 그러면은 UCP 600에 따라야 돼요. 거기에 이제 38개 조항인가 있거든요. 그 제가 신용장은 제가 강의를 대학에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상운송이다, 항공운송이다. 그렇죠? 복합운송이다. 이런 거에 대한 국제 규칙이 있어요. 이런 규칙에 따라서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즉, 선사나 포워더, 운송인이죠. 운송인이 어떤 책임을 지느냐, 어떤 것은 책임을 안 지느냐, 화물이 멸실 또는 훼손됐을 때 어떻게, 어느 정도 물어주느냐, 이런 거를 다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보험. 그렇죠? 이 적합보험에 대해서 또 준거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클레임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소송이라는 게 무역에서는 별로 효용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뭐를 해야 돼요? 중재. arbitration. 그렇죠? 상사 중재죠. commercial arbitration. 이 중재에 관한 유엔 협약이 있습니다. 뉴욕 컨벤션이라고 그래서요. 이 중재에 대해서 여기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체약국이고 미국, 중국, 독일, 프랑스 다 체약국이에요. 체약국끼리는 이 중재 협약을 준고하면은 여기 따라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해놨죠. 미국의 경우에는 BL상에 이런 국제규칙이 적용이 안 돼요. 여기 미국은 슈퍼파워. 전문적인 물류 서비스가 필요할 땐 로지브릿지를 검색해 보세요.